오바마 케어 보조금 복원 여부를 둘러싸고 연방정부 셧다운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22기 회장에 이시화 한국외대 GCEO 뉴욕청원노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교내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911 직통 비상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복원 여부를 둘러싸고 연방정부 셧다운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 급등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9일 30개 주의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미리 보기를 공개한 가운데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요금 인상 이후로 보조금 종료로 인한 건강한 가입자 이탈 가능성, 약관 및 병원비 상승, 의료 인플레이션 심화를 들었습니다. 뉴저지주는 2026년도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평균 16.6%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사별 인상률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8.4%, 호라이즌 18.1%, 엠베터 17.1%, 아메리헬스 15.5%, 오스카 4.6%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은 기본적인 보험료 인상에 더해 연방정부 재정보조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사라지게 되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은 연간 $2,780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CA는 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트럼프 감세법에 따라 보조금이 사라지면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을 버는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기준으로 연소득 $72,0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이들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22기 회장에 이시화 한국외대 GCEO 뉴욕총 원우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28일 평통사무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와 중남미 등 미주 20개 지역협의회를 이끌 회장단과 미주 부의장 인선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화 회장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승인을 받아오는 11월부터 임기 2년 동안 뉴욕 평통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본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인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감대를 넓히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참여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까지 이끌어내는 중심적인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차세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1.5세, 2세들에게 한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좀 더 심어주고 싶고 또 한국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싶어서 어떤 좀 기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북예천 출신인 이 회장은 현재 뷰티 서플라이 업체와 슈퍼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뉴욕 평통 16기에서 20기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기 때는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외대 GCEO 뉴욕총 원우 회장과 함께 미동부 예천양오회 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 등 24개 주 법무장관 등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스냅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예비 자금을 사용해 스냅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음에도 혜택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스냅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연방농무부는 전날 공지문에서 스냅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스냅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스냅의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은 약 4,200만 명으로 미국 국민 8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뉴욕시가 교내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911 직통 비상경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7일 브루클린 소재 스프링코리 커뮤니티 스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내 총격 사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911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상경보 시스템을 교내에 전국 최초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개 보로 2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후 전체 학교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기술혁신국이 개발한 이 비상경보 시스템은 버튼 등으로 911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 10초 이내 대응이 시작됩니다. 통화 대기와 상황 설명, 주소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기존 911 신고 라인과 별도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뉴욕시 경찰국 상황실로 바로 연결돼 경보가 작동된 해당 학교로 즉각 경찰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이 비상경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1,900건 이상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36건, 2023년 351건 등 매년 3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2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상원이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상원은 28일 오는 11월 21일까지 적용되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번에도 3명 외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벌써 13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기록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발생한 35일입니다. 공화당은 일단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논의는 한 달째 제자리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재등록이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화당은 의료보험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 얘기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유례없는 의료위기에 직전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에야 의료보험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공항과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에서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하고 세관국 경보호국의 비시민권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 추적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생체인식 기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여권 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즉시 대조되며 신원 정보는 즉시 CBPO원에게 전달됩니다. 수집된 사진은 최대 75년간 국토안보부의 생체식별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체류 방지, 출입국 심사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은 얼굴 인식 기술의 인종 성별별 오류 가능성과 DHS, ICA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로 인한 장기 감시체계 구축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 시민권자는 참여가 자발적이며 신원 확인 후 촬영 이미지는 12시간 내 삭제됩니다. 세관국 경보국은 전국적 시스템 구축까지 약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전격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부는 한국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MOU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액 선불 요구를 완화하고 한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용범 한국정책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사업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대통령실은 국익을 지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선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 인하를 위해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야당 협조가 관건입니다. 안보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국방 협력 확대 등 동맹 현대화 추진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 자체가 평화의 온기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은 북미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관세 안보 평화의 세 축에서 모두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강타하며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통과하는 가운데 섬나라 아이티를 강타하며 아이티 남부의 해안 도시 프티고브에서는 폭우로 강이 범람해 최소 25명이 숨졌고 수십 채의 주택이 붕괴됐습니다. 장 베르트랑 슈브렘 시장은 상황이 너무 심각해 감당하기 어렵다며 긴급 구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대서양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멜리사는 시속 18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으로 자메이카에 상륙했습니다. 현재 2만 5천 명 이상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섬의 70% 이상이 정전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주택이 파손되고 통신이 끊겨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 멜리사는 쿠바 동부의 카테고리 3급으로 상륙해 폭우와 강풍이 이어졌고 쿠바 정부는 5개 주의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하고 70만 명 이상을 대피시켰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40c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허리케인은 현재 카테고리 2급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시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바하마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50cm의 폭우와 3m가 넘는 폭풍 해일이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카리브해 각국은 긴급 구호 및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전력난과 통신 두절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까지 메트로노스 열차를 연결하는 메트로노스 펜스테이션 액세스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약 3년 늦어질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7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완공 목표를 2027년에서 다시 2030년 2분기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9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브롱스 지역의 4개의 신규역을 신설하고 헬게이트 노선을 활용해 메트로노스 열차를 펜스테이션까지 직통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완공 시 브롱스 주민 약 50만 명이 통근 시간을 최대 50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는 프로젝트의 지연 원인으로 선로를 소유한 암트랙의 비협조를 지목했습니다. 착공 후 2년간 선로를 소유한 암트랙에 48회의 주말 선로 차단을 요청했지만 실제 제공된 횟수는 7회에 그쳤으며 암트랙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도 잦았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협조가 원활해질 경우 2027년까지 열차의 절반 수준인 31편의 열차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며 암트랙은 지연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완공을 위해 MTA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개빈 뉴섬 주지사와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차기 미국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 민주당 내 경쟁 구도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차기 대선까지 3년이 남은 가운데 두 민주당 잠룡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해리스 전 부통령은 25일 BBC 인터뷰에서 재도전 가능성을 열어두며 내 증손녀들은 평생 동안 여성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평생 공직 생활을 이어온 경험과 봉사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6일 CBS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검토 중임을 밝히면서도 결정 시점은 아직 멀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027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민주당 내 대표 주자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중도층을 겨냥해 보수 성향 인사들과 대화하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뉴햄프셔대가 실시한 2028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연방교통부 장관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은 19%, 뉴섬 주지사가 15%,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11%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에서 로보콜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 평균 25억 6천만 건의 로보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1억 4천만 건에서 4억 2천만 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보콜에는 텔레마케팅도 있고 스캠 사기 전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크고 작은 전화회사들이 9천여 곳이나 있음에도 로보콜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완비한 곳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2021년 로보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이후에는 문자 폭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로보 텍스트, 문자 폭탄은 2024년 한 해만 해도 190억 건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70억 건에서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매일 스캠 전화를 최소 한 번 이상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매일 문자 메시지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스캠 사기범들이 주로 악용하고 있어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을 가장해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이나 UPS, 페덱스를 가장해 문자 메시지로 배달이 안 된 패키지를 찾아가라며 링크를 보내오는데 상당수는 2차 범행을 노린 사기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인들은 사기 건수당 5,142달러의 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FTC 연방교역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8일 애플은 뉴욕 증시 장중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밴쿠버 인근 해상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 중이던 관찰선이 갑작스럽게 수면 위로 솟구친 혹등고래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의 급정거 과정에서 승객 여러 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이들 중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인덱스는 8월분 전국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반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9%에 달했던 점을 비교하며 주택시장이 둔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 함상에서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도요타가 미국 전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요타 차를 구입하라고 연설했습니다. 미시건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월 53.6포인트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노동시장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공예 콘텐츠로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마이클 데이비드 부스는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켄터키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방산 부문 노동조합은 최근 사측이 제안한 임금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8월 4일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유튜브 공식 채널은 경주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모두 발언을 12분간 생중계했으나 영상 제목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표기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오류는 현재 수정된 상태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